자, 이번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K7,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현행 모델은 2세대 출시 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K7D에 프리미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며 새로운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준대형 세단에 조금 더 적합한 상품성으로 변화를 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베이스로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며 변화를 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디테일들의 변화가 꽤 크게 다가오는 디자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된 변화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서 일반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 놨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면부 인상이 좀 더 뚜렷해지면서 조금 더 준대형 세단에 맞는 무게감을 더해준 게 아닌가 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로로 바 형식으로 해서 중간에는 또 엣지를 잡아주는 디자인을 더해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그릴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옆으로 헤드램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건 데일라이트 DRL 램프를 이전 K7의 Z자 형식에 들어갔던 부분을 그릴 테두리하고 맞닿는 형식으로 새롭게 그려줬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단 쪽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그려내서, 그러니까 램프를 이용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존재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보면도 괜찮아 보이고요. 헤드램프의 형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릴의 크기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4구 형식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쉽게 보이는 부분, 여기 턴 시그널 부분이 아닐까. 헤드램프 구성이나 그릴에 비해서 크기도 좀 작을 뿐더러 포지션도 좀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데일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에 같이 역할을 연동시켜서 적용해 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평소에 데일라이트 역할을 해주다가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면 연동되는 그 형태로 그려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더 뚜렷해진 인상과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꽤 긍정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이례적으로 전장의 크기를 2.5cm 정도 더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5m에서 5mm 밖에 빠지지 않는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형 세단에 더 가까워진 몸집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프로포션은 꽤 길게 뻗어 있는 스케일이 느껴지는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는데요. 헤드램프를 시작으로 테일램프까지 길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차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17인치 크기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넥센사의 엠페라 스마트 퓨어라고 해서 연비 주행에 도움을 주는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는 이전 모델이 위쪽으로 해서 크롬 라인이 이어지고 다시 반대편 테일램프로 이어지는 그 형태를 보여줬다면, 현행 모델은 그거를 반전시켜 놓은, 그러니까 상하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쪽 테일램프와 반대쪽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램프 디테일을 하나 더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헤드램프랑 동일하게 Z자 그래픽이 들어가면서 반대쪽 라인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이어줄 때 램프가 일자로 쭉 연결돼서 그래픽이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끊겨서 점등되는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진 여느 모델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 끊겨서 들어가는 램프의 디테일은 가면 갈수록 램프의 크기는 줄어들고 간격은 넓어지는 형태로 그려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테일 램프의 디테일은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됐을 때 LED 램프로 보여주는 디테일도 꽤 괜찮은 편이고, 여기는 이제 방향지시등, 여기는 후방등이 점등되는 테일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수평 형태로 그려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이전 모델을 베이스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반영을 해주면서 디테일에 변화를 준 반면, 실내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 신차급 변화를 주면서 실외 변화도 긍정적이지만 실내의 변화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데요.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스크린이 자리를 했고, 그 옆으로 계기판도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는 거의 같은 높이로 배열을 해놔서 좀 더 시원하게 보여주는 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부여해준 부분도 꽤나 멋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K9에 적용된 중앙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동일하지만 차 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작은 몸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나누어 쓸 수 있는 활용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디스플레이 화질이나 조작했을 때 반응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꽤 편리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하고는 다른 하이브리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에너지 흐름도라든지 연비, 그리고 모터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형 소나타에 적용됐던 빌트인 캠 기능도 적용이 됐는데요. 룸밀러 뒤쪽에 마련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행 영상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랙박스 기능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반 블랙박스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촬영된 영상을 바로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의 장점을 가진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여지는 영상에 있어서도 꽤 깨끗한 화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콘솔을 열게 되면 USB라고 적혀있는 여기다 연결을 해서 촬영된 영상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출고 후 별도로 장착하지 않고 순정 상태로 꽤 깔끔하게 블랙박스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차량과 집을 연결하는 카트홈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의 조명을 밝힌다든지 보일러를 킨다든지 그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자연의 소리라고 해서 운전을 하다가 피로가 쌓이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재밌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는 기능 관련 버튼들과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단으로 해서 일렬로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버튼을 조작하는 직관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버튼들은 내리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고, 온도하고 풍량 조절하는 이 버튼은 위아래로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리고 풍량도 동일하게 내리면 작아지고 올리면 커지는 이렇게 버튼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굳이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편의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기어 레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자식 기어 레버로 변화를 줬습니다. 또 조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K9에 보여줬던 그 형태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작 방식은 누르고 R, 내리면 N, 그리고 D, 그리고 누르게 되면 P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를 후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중앙 스크린에 차량 주변을 360도로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주차할 때나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운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는 유용한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아래로는 시트의 열선하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주차 관련 센서들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빌트인 캠 블랙박스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는 그 기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총 3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그래픽을 변화하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전반적인 UI 디자인에 있어서는 K9에 사용되었던 걸 어느 정도 이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디자인이 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나파가죽 적용하고 스티치 라인 넣어준 부분도 괜찮고,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시트에 K7 로고를 새겨주고 숄더 쪽하고 이 아래쪽에도 스티치 라인 넣어서 디테일을 더해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나 구성에 있어서 실내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꽤나 괜찮은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K7은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용도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2열에서의 공간이라든지 승차감은 어떤지 느껴보려고 이 좌석에 앉았고요. 먼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동생이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해놨고, 보조석은 약간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그룸, 헤드룸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의 좌방 길이라든지 등받이의 각도라든지 착자를 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2열의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 쿠션이 상당히 폭신폭신한 그런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서 착자를 하고 머리를 이 헤드레스트에 기댔을 때 꽤나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이 구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2열 시트에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수동 조절이긴 하지만 윈도우 리어 선쉐이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에어벤트를 비롯해서 USB 충전 단자도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팔걸이 쪽을 내리게 되면 오디오 관련해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트랙이나 뭐 채널 같은 거 바꿀 수 있는, 간단하긴 하지만 조절할 수 있는 이 편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개폐는 여기까지만 되는 방식이고요. 루프가 글라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고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나 편의사양 구성에 있어서는 불편함 없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1열과 동일하게 세단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트에 착자를 했을 때 노면도 적당히 걸러주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패밀리 세단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세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별도로 노출된 버튼 없이 요 기아 엠블럼 중앙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실내 거주 공간과 동일하게 꽤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꽤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깊이도 좀 깊은 편이라서 물건을 수납하기에 꽤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다시 닫을 때는 버튼 눌러주면, 자,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동 방식인데요. K7에는 2.4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가진 최고 출력은 159마력, 거기에 전기 모터를 내연기관으로 환산 시 최고 출력 51마력 정도 힘을 분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 합산 출력은 대략 한 210마력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엔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넉넉한 힘을 가진 엔진은 아니지만 그 부족함을 전기 모터가 보완해주며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 있어서 출력에 대한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용한 거동을 보여주면서도 뛰어난 연비 효율성까지 갖춘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현재처럼 차량 정체가 시작이 되고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이런 저속 구간에 있어서는 계기판 이쪽에 보면 EV 모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 양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 주행은 다 이렇게 EV 모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름 소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기특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가져가면서 출력을 더 요구하게 되면 바로 엔진을 켜게 되면서 전기 모터와 같이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서는 엔진만 따로 운영이 될 때, 또 전기 모터만 따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이때 자연스러운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는데요. K7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연계, 부드러운 과정에 있어서 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기판 이쪽에 표시되는 게 지금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주행 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 흐름도처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가속이 시작되면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 제동을 가져가거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느 정도 정속 주행을 할 때 가장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회생제동 에너지가 적극 활용되는 이 정체 구간에서 조금 더 이상적인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면 조금 주행 성능이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K7은 주행 모드별로 성격을 조금 구분시켜 주면서 보완을 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코 모드일 때는 가속 페달의 반응을 늦추면서 연비 효율성 위주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일 때는 별다른 이질감 없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각각 운영되는 그 유기적인 과정을 꽤 매끄럽게 이어가면서 편안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K7에는 가장 잘 맞는 주행 모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줍니다. 최대 토크를 바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활용해 주면서 좀 더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가진 출력 대비 더 많은 힘을 뿜어내는 건 아니지만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행 모드별 성격을 어느 정도 구분시켜 놓은 구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껴졌던 점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은 다 변속기가 자동 8단 변속기로 변화를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하고 동일한 6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라든지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비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단 변속기가 적용이 돼서 또 출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상반되게 연비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꽤 괜찮은 수치를, 현재도 지금 리터당 16.3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차량의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면 큰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트림들은 다 8단 자동 변속기로 변화를 한 반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과 동일한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거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여유로움이 승차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그랜저가 다소 젊어진 하체 세팅으로 변화를 줬다고 하면, 이 녀석은 세단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편안한 승차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랜저와는 또 어느 정도 차별을 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준대형 세단이 젊어지는 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K7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크게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핸들 조향은 직결감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조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바로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느 정도의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덜 밟힌 듯한, 소위 말하는 허당치는 느낌을 주고, 중후반에는 조금은 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K7은
그 부분을 꽤 개선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별 이질감 없이 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괜찮은 세팅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80km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가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춰서고 다시 출발하게 되면 따라서 출발을 하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이전에는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을 해줬다면 현행 모델에 적용된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현재도 지금 한 3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인식률도 꽤 좋은 편이고 이렇게 멈춰 섰다가 다시 재출발을 하거나 차선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 줄 때도 실제 운전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주도록 세팅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일상을 함께하기에 조금 더 똑똑해진 스마트해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된 부분은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그리고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카메라에 있는 화면이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당 방향의 화면을 보여주는 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운전함에 있어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한 가지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2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5.1 정도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94, 대략 한 7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이번에는 풀탱크 주유한 상태가 아니라 80% 정도만 기름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준대형 세단임에도 매력적인 연비 효율성과 새로운 디자인 요소, 거기에 최신 운전자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보강해준 기아 K7 하이브리드 이야기였고요. 이번 K7 프리미어를 통해 처음으로 탑재한 신규 파워트레인 K7 2.5 가솔린 모델 이야기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아이템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